안녕하세요. 저 한양대학교 조윤희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데이터 특징과 문제를 정의하는 빅데이터 분석 모델 추천 자동화 기술 개발 과제를 소개하고 그리고 성과를 간단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IITP의 소프트웨어 컴퓨팅 산업 원천 기술 과제의 일환으로 4년 동안 진행되는 과제인데 지금 3년 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기술의 탄생 배경은 빅데이터 단계에서 현재는 전문가, 그러니까 이제 분석 방법론과 도메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만 이제 분석이 가능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분석 요구가 생겼는데 결국 이제 비전문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의사 결정권자들은 비전문가가 많죠. 그래서 이 비전문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석 모델 추천 자동화가 필요하게 돼서 이 기술이 탄생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내 기술 동향을 보면은 이게 핵심 기술은 결국 AutoML과 XAI 기술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 해외 동향은 먼저 현재 AutoML 기반의 상용화 단계를 현재 거치고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 오토파일럿을 사용해서 이제 기계학습 경험 없는 사람도 모델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로봇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인간에게 설명 가능한 XAI를 구축하는 모델을 이제 만들고 있고, 또 IBM도 이 오토 AI라는 상품을 통해서 4단계 이 데이터 처리 단계에서 각 단계에서 이제 자동화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술 동향을 잠깐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기술 도입 단계죠. 이 AutoML 기술 도입 단계인데 대표적으로 보면 삼성 SDS 같은 경우 브라이틱스라는 툴을 개발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 모델링을 자동화하고 있고, 또 CQ레이어 CQ레이어 같은 경우 이제 아이클라우드 AI를 통해서 비전문가도 사용 가능한 AI 플랫폼을 제공하고, 또 하이퍼 파라미터 자동 추천 등 프로그래밍 없이 클릭만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서비스 구성도를 보면은 현재 빅데이터가 이제 여러 기술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AI에서도 이제 이 전처리 자동화 분야와 또 AI 모델 자동화 분야도 나눠가지고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데 기존의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고도화가 필요한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더 필요한 연구 기술로 분류를 해가지고 지금 고도화 및 새로 이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 구성도를 보면은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꼭 필수적인 기술로 볼 수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 모델 추천 자동화 시스템 및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의 특징 인지 단계부터 해서
분석 모델 탐색, 그리고 분석 모델 결정 및 추천 단계까지 자동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데이터는 이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 보면은 이러한 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기존의 방식을 개선할 수가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 단계를 보면 총 9단계에서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3단계로 단순 자동화할 수 있고, 또 분석 결과에 대한 근거 제시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 AutoML 기술은 AI 분석을 단순화해서 사용자를 확대하고 AI 빅데이터 분석 시장의 기술을 선도할 수 있고, 또한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은 비용 및 기술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 스타트업에서도 손쉽게 적용 가능한 저비용의 생산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가 이제 이 과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GitHub을 통해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큐레이어에 그 GitHub를 만들어서 저장소를 활용해서 지금 조회가 가능하고, 또한 그 11월 달에 이 과제의 홍보 및 공개 소프트웨어 공유를 위해서 커뮤니티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연구 성과, 현재 그 3차년도 진행 중인데 전체 4년 중에 이제 뭐 반 이상 지났어요. 보통은 그 특허랑 이제 논문 위주의 기존의 과제에 비해서 이 과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데이터 분석 커뮤니티 참가를 이 하나의 중요한 성과 지표로 삼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이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커뮤니티 대표적으로 캐글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그 경진대에 참여해가지고 높은 그 랭킹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이거를 이제 중요한 그 지표로 해가지고 전체 랭킹 건수에서 5%, 4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서 5%에 5건, 뭐 40%에 20건. 이게 이제 1차년도 목표죠. 그다음에 이제 2차, 3차 가면서 이제 점점 더 목표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1차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커뮤니티 참가 성과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캐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 대학원에서도 이제 많이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교육 효과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공부하다가 AI를 뭐 딥러닝 다 포함해서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다가 이 캐글이나 이러한 경진대회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이제 실무 프로젝트 형태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러한 실무를 경험하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그 이론과 이 실무가 이제 같이 혼합해가지고 좋은 그 성과를 내고 교육 효과도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특허랑 이제 논문 뭐 뺄 수 없죠. 그래서 특허 성과는 1차년도에는 이제 출원 위주로, 아직 이제 뭐 등록은 안 됐으니까 출원 위주로 해가지고 1년에 10건 해가지고 이제 그 10건 이상 달성을 했고, 또 논문, 에세이 논문도 5편 해가지고 첫 해부터 이제 달성이 이제 된 상태고, 2차년도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제 그 세 가지 성과 지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 데이터 분석 커뮤니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좀 1차년보다는
그 목표가 좀 올라갔죠. 그래서 5%에 10건, 뭐 40%에 50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목표가 이제 상향되는데 목표를 이제 초과 달성한 거를 이제 알 수 있고 2000년도도 그다음에 특허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제 출원뿐만 아니라 등록돼 가지고 출원은 이제 10건 이상, 등록은 5건 이상 해가지고 충분히 이제 목표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논문도 마찬가지죠. 논문도 이제 SCI 이번에는 2000년도 8편 그 5편이 원래 이제 목표였는데 8편까지 된 거죠. 처음에는 이게 SCI 논문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냐 좀 이제 걱정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목표를 세워서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5편 훨씬 상위에서 8편까지 이렇게 SCI 논문이 나왔어요. 3000년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 몇 달 남았죠. 3000년도 다 지나지 않았지만 몇 달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거의 목표 달성을 다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 커뮤니티 여기 랭킹 건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허도 그렇고 출원과 또 등록 그다음에 SCI 논문도 보면은 벌써 7편 해가지고 퍼블리시 된 상태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목표 달성이 이제 초과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좀 소개할 거는 우리 이제 올해 2022년 SCI 논문 아까 이제 7편 퍼블리시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편 정도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XAI 관련해서 2편, 그 다음에 AutoML 관련해서 1편 해가지고 3편의 논문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이제 XAI 논문으로 Attention Map Guided Visual Explanation for Deep Neural Network이라는 제목인데 앞에도 이제 XAI 잠깐 소개했지만은 현재 AI 모델은 이제 블랙박스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나오더라도 AI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게 왜 나왔는지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XAI라는 기술이 대두가 됐죠.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고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해주는 그 XAI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XAI 대상 데이터는 텍스트를 비롯해서 이제 테이블 또 이미지까지 해서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XAI 어프로치는 여태까지 이제 다양한 어프로치가 있어요. 그래서 LRP, 뭐 라임, 라이즈, 뭐 그래드캠 여기서 4개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했는데 이거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어프로치가 있고 각각의 이제 그 어프로치마다 특징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떤 거는 이미지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뭐 어떤 거는 이제 뭐 텍스트나 뭐 테이블을 대상으로 하고 이제 좀 이제 특화된 그러한 어프로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올해 4월달에 퍼블리시된 것으로서 그 제한되는 방법은 이제 영상, 이미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제 그래드캠 방식이에요. 이 이미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이 그래드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피처 맵을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한 거죠. 최근에 추세 중에 하나죠. 어텐션 메커니즘을 딥러닝에 적용하는 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어텐션 맵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어텐션 맵을 추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히트맵. 이거는 이제 이미지의 이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주는 그런 히트맵.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그림이 개략적으로 이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를 간단하게 이제 보면은 이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뭐 개의 한 품종이죠. 개의 한 품종. 그래서 이 개 사진을 찍은 건데 맨 왼쪽이 이제 오리지널 원래 이미지고 중간에 있는 게 이제 히트맵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뭐 셀런시 맵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 색깔로 해가지고 어디가 이제 이 중심인지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그 해당 부분만 추출한 거죠. 빼내가지고 보여주는. 그래서 설명해주는. 그래서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그래드 캠에다가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러한 형태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도 보면은 뭐 그래드 캠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이제 그래드 캠을 개선한 여러 가지 방식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드 캠 플러스 뭐 엑스 그래드 캠 뭐 나왔는데 우리 방식이랑 비교해 가지고 이제 드랍률 그다음에 상승률 이거를 비교했을 때 이제 가장 우수한 거를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을 보면은 이 논문은 특히 이제 자율주행차에 적용해서 XAI를 생성하는 그러한 논문인데 이 논문은 이제 그 플러스 원이라는 SCI 논문에 퍼블리시가 오래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게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율주행차라는 게 상당히 신뢰성이 중요하죠. 이 인명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크리티컬한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 설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단순히 결과가 이러니까 뭐 AI 딥러닝 적용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 이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아까처럼 이제 이미지의 어떠한 부분이 이 중요한지 이 캐티거리 범주를 분류할 때 이제 중요하게 필요한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절차는 이제 아까도 앞에 그 김시은 박사과정이 발표한데 거기에도 이제 일부 들어가죠. 이 내용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이미지를 분할해서 고의로 모디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몇 개의 세그먼트로 분할해서 각각의 세그먼트를 일부러 변경해서 원래랑 이제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한 형태로 해가지고 색깔을 사용해서 여기 이제 보라색 색깔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 차이를 강조해 그러한 형태로 보여주는 거죠. 이 중요한 부분을. 그래서 그 결과를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다양한 XAI 방법과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그래서 SHAP라든지 라임이라든지 뭐 그러한 나머지 방법들과 비교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 데이터셋을 이제 4개로 좀 나눴죠. 그래서 이 차량 쪽에 이제 데이터셋이랑 그다음에 교통 표지판 그리고 이제 뭐 이 속도 리밋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했고 그 결과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제안한 부분이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맨 밑에 부분 이제 우리가 제안한 방법인데 가장 이제 이 색깔이 많이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 중요 부분을 잘 찾아낸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논문은 얘는 이제 AutoML 쪽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2개는 이제 XAI 쪽 논문 2개를 이제 소개를 했고 마지막은 AutoML 쪽의 논문인데 이 논문은 먼저 이제 AutoML이라는 거는 뭐 앞에도 나왔지만 이제 인간의 개입 없이 이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자동적으로 이제 구축해 주는데, 이게 이제 전체 과정은 그 준비 단계부터 해서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모델 생성, 모델 평가 이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제 AutoML 연구 주제가 이제 논문 나오는 그 대표적인 분야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HPO,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메타러닝, 피처 엔지니어링, 이 세 가지 분야가 가장 대표적인데, 우리는 첫 번째 HPO,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쪽으로 논문을 작성을 했고, 여기서 제안하는 그 방법이 이제 강화학습을 적용한 거예요. 여태까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베이시안 방식이에요. 여태까지는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이 가장 최상의 이제 성능을 나타내고, 지네틱 알고리즘, 유전자 알고리즘도 최근에는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쓰느냐, 또 튜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상당히 이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강화학습 중에 PPO라는 방식,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강화학습도 뭐 다양한 방법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액터 크리틱이라든지 뭐 DDPG 이런 것도 나오지만 다 우리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최신 방식보다 기존의 방식이지만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PPO를 적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혼합했죠.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리워드를 예측하는데 이제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 성능 평가 결과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맨 아래쪽에 보면 이게 그 동작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강학습이라서 계속 이제 그 액션을 취하죠. 그 상황 환경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는데, 그 액션이 뭐냐면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에서 이제 대표적인 하이퍼 파라미터, 그걸 이제 정해서 하나씩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워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랜덤 포레스트를 가지고 이제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혼합을 해서 결과를 내봤더니, 거기 이제 위쪽에 보다시피 이 시간과 그다음에 애큐러시 관점에서 이제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방식이 시간 측면에서도 가장 낮은, 그러니까 작은 시간이 걸리고, 또 애큐러시 성능 측면에서도 다른 방식과 비교해서 가장 우수한 이 애큐러시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우리 과제 전체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 연구 성과를 간단하게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